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 MBC의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보다 20%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사전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과 후보들은 약점을 보강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지난 1995년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5.18 진압 명령을 내렸다고 시인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가정의 달 징검다리 연휴와 함께 전남 곳곳에서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선거 시작인 사전투표를 앞두고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보다 20%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의 유권자 1,031명을 대상으로 누구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9.6%, 안철수 후보 29.8%로 19.8%포인트 차이로 문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 다음은 심상정 후보 7.8%,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1%대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광주에서는 54.2대 29.3, 전남에서는 46.1대 30.1로 광주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또 남성 유권자보다는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커져서 지지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세대별로는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문 후보의 압도적인 우세, 60대 이상에서는 안 후보가 앞섰습니다. 20대 이하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15.6%를 기록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호감도에서도 심 후보는 문 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홍준표 후보는 호감도가 10%도 안 됐습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문 후보의 당선을 예상한 반면에 안 후보의 당선을 예상한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0.2, 국민의당 28.9, 정의당 7.4% 등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지지율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자가 20%를 넘었습니다. 이어서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76.2%는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한 반면 22.3%는 바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 계속 지지한다가 80% 정도로 견고했지만 20% 가까이는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세대별로는 문 후보가 강세인 젊은 층에서 지지 후보를 바꿀 가능성이 높았고 안 후보가 우세한 60세 이상은 변경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바꾼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지 물었습니다. 정책이나 공약이 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TV토론과 후보 검증 결과, 당선 가능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 간 연대라는 응답은 1%가 채 안 됐습니다. 만약 지지 후보를 바꾼다면 누구로 바꿀지 유추해보기 위해 지금 지지하는 후보 다음으로 선호하는 후보를 물었더니 심상정 후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많았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을지도 물었습니다. 여기서도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섰는데요.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95%를 넘었습니다. 최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발전에 도움이 될 후보로 응답자의 44.6%가 문재인 후보를, 30.4%는 안철수 후보를 꼽았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대선 공약으로는 도로와 철도 등 SOC 확충을 꼽은 응답이 20.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호남 인사 소외 극복,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와 운용에 대해서는 찬성이 33.6%, 반대가 51.5%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반대가 우세했지만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번 대선에 투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95.7%가 꼭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오는 4일과 5일에 사전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7.8%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20대 이하에서는 절반이 넘는 57.4%가 사전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그제 하루 동안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전화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했고 응답률은 3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MBC 3사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대선 사전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은 약점을 보강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여권의 불모지인 광주를 찾았고 민주당은 나이든 유권자 공략에 국민의당은 호남 지지층 이탈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영산강 뱃노래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의 검사 생활, 전북 출신 아내 얘기로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한 홍 후보는 지역 감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10%만 찍어주면 내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세장엔 꽃처럼 잘 차려입은 할배들이 떴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할배 유세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균 나이 68. 정치 문화계 원로들로 이루어진 꽃할배 유세단은 광주를 시작으로 나이든 유권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노인들이 존중받는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뛰어넘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호남의 지지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치 제도와 정치 문화, 이 풍토, 그리고 이 구조, 이 정치 구조를 그래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바로 안철수 후보라고. 정의당은 노동절 대회에 참석해 광주 지역 노동자들과 교감을 나누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바른정당도 광주와 전남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가며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더 잘 어울리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지만 평년 기온을 4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욱 오르면서 28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조금 누그러들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어제부터 전남 순천과 광양에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으니까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13.6도, 담양 11.5도, 화순이 12.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담양이 29도, 나주와 화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9도, 보성 2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두환 씨가 지난 1995년 당시 자신이 5.18 진압명령을 내렸다고 시인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5.18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최한 변호사의 증언인데요. 최근 전두환 씨가 낸 회고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7 쿠데타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던 1995년 12월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당시에도 전남도청 집단발포 명령자를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검사들이 전두환 씨를 상대로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를 신문했지만 전 씨는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버텼고 지리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검사가 질문을 바꿉니다. 폭도들이 몰려온다 해서 시급히 진압하라. 그 명령을 총괄해서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자
전 씨가 내가 내렸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진압을 하라, 시급히 하라 해가지고 그 명령을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내리신 분이 누굽니까? 그 명령이야 내가 내렸지 얘기합니다. 최근 전 씨가 회고록에서 자신은 5.18과 관련해 어떤 책임도 없다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 내용입니다. 최 변호사는 전 씨가 당시에도 발포 명령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검사신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는 역사에 발포 명령자로 기록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4.19 이후에 발포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형당한 분이 있죠. 그걸 생각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죽어서도 발포 명령자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가 않다. 이래서 그분이 그렇게 완강하게. 최 변호사는 5.18에 책임이 없다는 전두환 씨의 주장과 관련해 5.18의 진실이 뒤집어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병원도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5.18 당시 전남대병원 의료진들은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계엄군이 병원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하고 총을 들고 병원에 들어와 수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5.18 항쟁 기간 223명의 사상자를 치료했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41%가 총상 환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병원은 5.18 당시 의료진들의 증언을 담은 책 5.18 10일간의 야전병원을 오늘 발행합니다. 세월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선체를 잘라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류품이 계속 발견되고 있지만 미수습자의 흔적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선미 5층 상판이 조각조각 절단되고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잘린 외판 안쪽으로는 진흙과 구조물들이 붙어 나옵니다. 외판이 뚫린 선체 안에는 5층 바닥이자 4층 천장이 드러났고 이곳에도 곧 출입구를 뚫게 됩니다. 5층과 맞붙어 침모래역 수중에서도 잠수부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4층 선미 객실을 수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분 천공에 따라서 천공에 따른 진입로 확보가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4층 선미 객실에는 미수습된 여학생 2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절단 작업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선체 위아래 출입구를 통해 3, 4층 6개 구역에서도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수습자인 권재근 씨 부자의 흔적은 찾지 못했지만 앞서 수습된 권 씨 부인의 가방이 발견되는 등 희생자들의 유류품들이 속속 수거되고 있습니다. 지갑에 이름이 있고 수표 요만큼 있다. 이사 가면서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침모래역에서는 선미 객실 부분이 해저면에 붙어있던 특별 수색구역에서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별한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의 마지막 움직임을 검증할 침로 기록 장치를 찾지 못하면서 화물칸의 차량 속 블랙박스 회수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침몰 당시 화물칸 상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복원이 된다면 선체 내부의 침수 시점과 화물 고박 상태 등을 살펴볼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육상으로 올라온 차량의 부식 속도가 빨라 증거가치 훼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5월 징검다리 연휴와 함께 전남 곳곳에서 축제가 펼쳐집니다. 오늘부터 담양 중록원 일대에서는 대나무 축제가 열리고 보성 차밭에서는 내일부터 다양 대축제가 열립니다. 장흥에서는 다양한 키조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키조개 축제가 내일부터 시작되고 여수 대표 축제인 거북선 축제도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나비태 축제와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순천만 봄꽃 축제도 오는 7일까지 계속됩니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오늘부터 대나무 축제가 시작됩니다. 벌써 19번째를 맞이했는데요. 올해는 어떤 즐거움을 방문객들에게 선물해 줄지
최양식 담양군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는 어떤 주제로 꾸며지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양 대나무 축제는 대나무를 테마로 한 국내 유일의 축제입니다. 푸른 대숲, 숨쉬는 자연을 주제로 오늘부터 5월 7일까지 6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대나무 축제는 특히 환경 측면에 저희들이 아주 중점을 두고요. 운수 대통이라고 하는 테마별 공간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명품 숲길 체험, 또 명사와 함께하는 별빛 여행, 대나무의 기운을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고요. 특히 이 영산강의 시원지라고 하는 이 관방천에서 대소코리 물고리 잡기와 대나무 카누 체험, 대나무 뗏목 체험들은 즐거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는 특히 황금 연휴랑 겹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 같은데요. 담양 대나무 축제만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담양은 이제 대나무 자체가 아주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중록원에서 힐링할 수 있고요. 관방제림과 메타세콰이어를 걸으면서 이 명사와 함께 다양한 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담양만의 그런 문화체험이 아닌가. 이 문화와 힐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큰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2015년 세계 대나무 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관광 인프라와 인지도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지역 브랜드가 아주 커져서 연간 700만의 관광객이 지금 오고 있고요. 담양은 금, 토, 일요일은 항시 축제 기간입니다. 이 대나무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 담양은 관광 인프라가 날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담양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해동 주조장의 문화 재생 사업, 그리고 담주거리 시장통의 근대 문화 거리 사업, 아시아문화 야외 음악당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중록원의 남도 정원 1호가 또 들어섬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하게 정원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네, 담양의 대나무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자원이기도 한데요. 관광뿐만 아니라 공예나 식품 등의 산업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담양이 이제 대나무 죽순을 소재로 해서 약 한 거의 150종류 정도가 음식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 음식을 담양이 이제 대표적인 또 음식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 자체를 산업화해 나가고요. 이 담양의 전통 공예와 더불어서 이 다양한 소재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부터 5월 7일까지 열리는 담양 대나무 축제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국립예술대학의 한국 분교가 순천에 들어섭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캠퍼스로 내년 3월부터 대학원 과정의 교육과 창작 활동이 진행됩니다. 보도에 박광수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 프랑스 정원입니다. 지난 2월 말 순천을 방문한 프랑스 낭뜨 시립예술대 총장 일행이 석사과정 캠퍼스 예정지로 둘러보고 간 지 2달. 대학 측은 내년 3월부터 대학원 교육과정을 이곳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을 순천시에 공식 통보해왔습니다. 순천이 국가정원과 함께 문화와 예술을 자연과 생태에 접목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에 초석을 다지는데 아주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은 본교 교수진과 석사과정 학생 10여 명이 6개월씩 머무르며 창작 활동에 나서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최소 6년간 운영될 이 캠퍼스에서는 방학 기간 중 아시아권의 분교 입학 대상 학생들의 현지 적응 교육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설립된 지 100년이 넘는 유수한 예술대학이자 세계화를 추구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시각은 긍정적입니다.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순천의 여러 가지 문화 예술들이 조금 이렇게 파급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건 지자체의 지원 방향과 규모에 대해 학교 측과 순천시, 시의회가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 순천시는 대학 측과 분교과정 개설에 대한 협약을 마무리한 뒤 이달 중 시의회 동의를 받아 본격적인 학교 설립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2012년 하수 처리장의 총인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하면서 슬러지 처리 방법을 부적정하게 변경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세밀한 검토 없이 슬러지 처리 방식을 당초 분리 처리해서 병합 처리로 변경해 처리 비용 등 운영비 예산이 연간 4억 원씩 낭비됐다고 지적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훈계하거나 주의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광주 시민의 날 행사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광주 시민의 날 행사가 이틀에 걸쳐 열리는 것은 1965년 첫 개최 이후 처음으로 5.18 차량 시위를 재현한 민주기사의 날 대행진과 분수대 시민총회 등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 화합을 강조하는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금남로 일대에서는 먹거리와 볼거리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가 마련됩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아시아의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는 차세대 문화 포럼이 오는 7월 5일부터 나흘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포럼은 아시아 문화의 창을 주제로 진행되고 아시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원생과 아시아 국적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참가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난해 개최된 첫 번째 포럼에는 아시아 16개 나라에서 40여 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기온이 역대 4월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평균 기온은 14.3도로 기상 평균값을 내기 시작한 1973년 이후 15.1도를 기록한 1998년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광주의 경우 지난달 16일 최고 기온은 30.4도로 기상 관측 이래 4월 기온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따뜻한 남서기류와 강한 햇빛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목포 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월부터 넉 달 동안 서남권 해상에서 실뱀장어 불법 조업을 실시해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달 5일 해남군 금호방조제 앞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로 실뱀장어 100마리를 포획한 56살 박모 씨를 입건하는 등 불법 조업과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로 침범 등 안전 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더 잘 어울리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지만 평년 기온을 4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28도로 기온 더욱 오르겠는데요. 한낮에는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 비가 내리면서 이 더위는 조금 누그러들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대기질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제부터 전남 순천과 광양에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으니까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과 담양 11도대를 보이고 있고요. 화순 12.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장성이 28도, 담양 29도, 나주와 화순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9도, 보성이 28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계속 크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겠고 그 이후로는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